여러분들이 혹시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요. 땅을 열심히 파다 보면 언젠가는 저기 아르헨티나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르헨티나 바닥에서 이렇게 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이 1단원의 첫 번째 소주제죠. 바로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자료, 이것을 만드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건 원래 이 모둠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이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예시로 2가지의 모둠이 준비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31쪽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31쪽입니다. 자,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를 소개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지도와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 이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5대양과 6대륙,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대륙들, 6개의 대륙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대륙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들 영토의 크기, 그리고 영토의 모양,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나와서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자친구를 한번 볼까요? 이 여자친구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했나 봐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네. 이 친구는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를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친구를 볼까요? 남자친구는 세계 지도를 활용해 세계 일주 경로를 소개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뒤쪽에 궤도에 이런 거 궤도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세계 지도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휠체어 타고 있는 친구를 볼까요? 지구본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친구는 지구본을 이용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디지털 영상 지도와 세계 지도, 그리고 이 지구본, 이것들의 장단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이 있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나라들을 소개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사랑 모둠, 아까 그 여자친구 앞에 있었죠.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라고 말한 친구의 모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사랑 모둠은 어떤 나라를 소개했나요? 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1978년 월드컵 개최국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소개를 했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대편, 남이 23도에서 55도까지, 그리고 서경은 54도에서 74도까지의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네,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약 28배라네요. 그리고 월드컵 개최 도시 로사리오, 마르델 플라타, 코르도바, 멘도사,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도시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글맵처럼 보이죠? 구글맵. 아르헨티나 중에 로사리오라는 이 도시를 이렇게 검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길찾기, 날씨, 간략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영상 지도에는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사를 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먼저 민재입니다. 민재는 남자겠죠? 네. 지구본을 이용하니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 네. 그래서 지구본 있잖아요. 여기 지구본을 이용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대요. 이 지구본을 보면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랑 반대편,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네, 여기를 보면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네, 이쪽이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남아메리카까지 가는데 가장 오래 걸려요. 비행기도 아마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경유해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 지구본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요. 땅을 열심히 파다 보면 언젠가는 저기 아르헨티나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르헨티나 바닥에서 이렇게 똥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네, 그 다음 이제 도연이를 볼게요. 도연이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도연이. 남자 이름 도연이도 있고 여자 이름 도연이도 있는 텐데 남자로 갈게요. 세계 지도를 보고 아르헨티나 주변 나라까지 쉽게 찾을 수 있었어. 네. 세계 지도를 딱 보면 한눈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옆에 나라들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지구본을 봐도 아니면 디지털 영상 지도를 봐도 다 가능하긴 해요. 자, 그 다음 한솔입니다. 이 한솔이 아까 그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한솔이도 남자 이름도 많이 있지 않나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니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도시를 직접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한솔이는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했어요.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이곳을 직접 가본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3쪽 보겠습니다. 이 배려 모듬이에요. 배려 모듬은 우리가 꿈꾸는 세계 일주라고 해서 세계 일주 루트, 세계 일주 코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대한민국 서울을 출발해서요. 타이의 방콕, 이 타이는 태국이죠. 태국의 방콕, 그리고 인도의 뉴델리, 터키의 이스탄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미국 뉴욕, 칸쿤, 멕시코의 칸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들렸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세계 일주 코스를 짰네요. 자, 이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윤이, 남자죠? 네. 지구본에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을 먼저 짚어보고 가고 싶은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하니 세계 일주 경로를 결정하기가 쉬웠어. 네. 그래서 이 지구본을 보고 길을 이렇게 쭉 정했대요. 지구본을 보고 이렇게 길을 정했나 봐요. 그래서 쭉 지구본을 가지고 세계 일주 경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지혜네요. 지혜는 여자친구겠죠? 세계 지도에 방문할 도시를 표시하고 선으로 이어보니 세계 일주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어. 그러니까 얘는 이 세계 지도, 이 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선으로 그었나 봐요. 네, 이렇게 하니까 세계 일주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민입니다. 채민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일까요? 네.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각 나라의 주요 관광지와 가는 방법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 좋았어. 네. 그래서 얘는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 계획을 짤 때 어디 가고 싶은 곳들 있잖아요. 그곳들을 이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방법, 가는 길, 그리고 교통수단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다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여행 계획을 짰다고 하네요. 요새는 이 디지털 영상 지도가 진짜 잘 발달돼서 세계 여행하기 정말 편해졌죠. 그리고 이 구글 맵이 그 내비게이션 이것도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저기 가고 싶은데 찍고 시작 누르면 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디지털 영상 지도 구글 맵 대단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영상을 보여줄 건데, 그거는 이 얘네 모듬, 배려 모듬이 만든 우리가 꿈꾸는 세계 일주에 나오는 도시들을 구글 어스라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을 갔다가 다음 방콕, 그리고 뉴델리,
그리고 이스탄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뉴욕, 칸쿤,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까지. 이 선생님이 구글 맵만 설명을 해줬었는데 구글 어스도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어스는 좀 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3D로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멋진 이런 장면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 좀 더 관심이 있고 하는 친구들은 구글 어스라고 치면 또 구글 어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보세요. 재밌습니다. 시간 잘 갈 거예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쪽은 서루는 어떻게 옛집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언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1986년에 이 인도에서 살던 꼬마 아이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어떤 한 가정으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몇 년간은 굉장히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네 고향, 이 인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다가 구글 어스, 선생님이 좀 아까 얘기했던 이 구글 어스를 활용해서 자기네 고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가서 가족들을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이걸 통해서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화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감동도 있으니까 혹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쪽 주제 마무리를 살펴볼게요.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보기에는 디지털 영상지도, 적도, 본초 좌우선, 세계 지도 이렇게 있네요. 먼저 1번입니다. 네모는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뭐예요? 네, 쉽죠? 네.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둥근 지도를 평평한 종이에 펼쳐 그렸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 네, 뭘까요? 네, 세계 지도입니다. 네, 세계 지도.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네모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부른다. 네, 위도, 위선, 이 위선들의 중심, 위선들의 기준 어디라 그랬어요? 네, 적도가 되겠죠. 적도입니다. 적도. 그 다음 3번입니다. 네모를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를 동경, 서쪽의 경도를 서경이라 부른다. 네, 경도, 이 경선들의 기준이 되는 곳 바로 본초 좌우선입니다. 본초 좌우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초 좌우선. 그 다음 4번입니다. 네모는 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지도 형태로 바꾼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지도의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 세계 여러 나라나 장소의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죠. 구글 맵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구글 지도 이렇게 쓰면 네, 안 돼요. 네,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밑에는 나라 이름 맞히기 4곡의 놀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라 이름을 마음속으로 하나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 나라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려운 내용부터 4가지를 적으래요. 그리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4곡의 놀이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곡에 땡땡땡땡. 첫 번째 곡에서 맞추면 뭐 몇 점? 두 번째 곡에서 맞추면 몇 점? 이렇게 점수 배점 차이를 둬가지고 반 전체에서 같이 이런 퀴즈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못하니까 문제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로 하나가 나와 있죠, 여기. 먼저 첫 번째 곡에 적도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고개를 딱 듣고 남반구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네, 남반구 중에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거의 다 남반구에 있으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떠오르죠? 세 번째, 사막과 빙하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에서 남북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이 나라는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째 단계에서 맞출 수 있을까? 네. 첫 번째 고개입니다. 적도의 북쪽에 있다. 적도의 북쪽에 있어요. 북반구에 있다는 얘기예요. 북반구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 그 중에 어디일까? 여기서 맞추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고개. 네. 아시아에 있다. 네. 아시아에 있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 중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디일까요? 세 번째 고개로 갈게요. 세 번째 고개. 이 나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이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불교 국가. 정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힌트를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는 코끼리 모양으로 생겼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네. 어디예요? 바로 태국, 타일랜드. 바로 태국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나중에 학교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소주제,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이 주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소주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라고 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기후, 그리고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먹는 음식은 어떤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